메디숲 히든 프로 노무 토크쇼입니다. 네, 노무 토크쇼라는 건 다양한 전문가분들을 모셔놓고 한 가지 특정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나눠보는 그런 시간인데요. 네, 3-40분간의 충분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 원장님과 사장님께 도움이 되는 그런 중요한 팁들을 많이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지난번 우리 메디숲 히든 프로에 정말 숨어있는 프로분들이죠. 두 분을 또 모셨는데요. 네, 정홍철 변호사님과 이정희 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홍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희입니다. 네, 지난번 우리 촬영 나간 이후로 주변에서 좋은 반응 있으셨나요? 열심히들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구독 수가 우리가 많지가 않더라고요. 구독은 누가 보는 거죠? 우리 가족들이 다 보는 것 같습니다. 가족도 다 안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거는 괴롭히는 거죠. 직장 내에서. 그렇죠. 우리 변호사님은 어떠셨어요? 예전에 회사 생활 하셨을 때, 직장 생활 하셨을 때. 저는 괴롭힘을 당한 적은 없고요. 누군가를 괴롭혔나 그건 모르겠습니다. 상대방에 따라서 어떤 생각할지 모르겠고요. 근데 오늘 꼭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이런 안건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 것인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오늘? 안건, 네,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6월 달인데 당장 다음 달인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그런 내용이고요. 우리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건 사실 법 규정과 관계없이 우리 직장 내에서 꼭 아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죠. 요즘에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직장 내에서 사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던 괴롭힘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유형들이 뭐가 있는지 이제는 좀 수면 위로 올려서 얘기를 나눠보고 그런 부분들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전에 이번에 법 개정이 되어서 바뀐다고 하는데 어떤 법이 지금 새롭게 개정된 건가요? 기본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런 근로기준법에 규정을 신설하게 된 건데요. 해서 우리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 이제 좀 줄여서 남녀고용법에도 유사 개념이 있습니다.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기본적인 큰 틀에서는 남녀고용법에 규정되어 있는 직장 내 성희롱과 관련된 어떤 개념 정의, 금지사항, 그리고 발생 시의 조치사항, 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이 교육들, 네, 이러한 규정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한번 조금 더 우리 나눠볼까요? 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이거는 이제 노동부에서 2019년 2월 달에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 대응 매뉴얼을 발표했습니다. 그 매뉴얼 기준으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이런 직장 내 괴롭힘을 이제 신설한 배경에는 우리 뉴스에서 많이 보셨죠. 간혹의 태움이다, IT 업체 사업주 폭행하는 그런 영상,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이런 것들은 상식적으로도 폭언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원래. 예. 이게 문제가 있죠. 네, 이거는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유인 거죠? 지금 있는 것들은 어쨌든 형법에도 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이 되는 상황들이고, 지금 근로기준법에 아마 제안하려고 하는 건 그런 어떤 처벌 규정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체계성을 갖기 위해서 아마 개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 내용 정리를 좀 한 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직장 등에서 괴롭힘을 이제 근절하자. 그 대책으로 법령까지 이제 규정을 신설한 건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7월 16일부터 시행입니다.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정확한 행위에 대해서 이해하고 교육하고 매뉴얼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 말씀을 더 드리면, 먼저 우리 법령에 있는 개념부터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을 정의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76조의 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 개념을 보시면 직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되는 거고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야 되는 겁니다. 선을 넘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신체적이나
그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 세 가지가 다 해당이 돼야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사용자는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냐면 사업장에서는 제76조의 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이 알게 된 사람이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 신고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그죠? 네, 그 이런 상황들은 쉽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그 조직 내에서 쉬쉬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수 있는데요. 그 신고를 접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항에서는 사업주가,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확인하도록 하는 거죠. 조사하도록. 자, 해서 이 인지라고 하는 부분은 보통 어떻게 좀 설명하면 좋을까요? 인지했다라고 하면? 표현을 좀 하기 애매하긴 한데 어쨌든 알게 되는 거죠. 어떠한 경위든 그 직접적인 진정이 들어오든 아니면 누가 신고를 하든 어떤 얘기를 하든 어떠한 경위를 다 떠나서 알게 되었을 때 공개적이든 비공개적이든 그렇게 했을 때는 실제 누군가의 신청이나 아니면 고발이나 고소가 없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알게 되었을 때는 조사를 하거나 확인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좀 그 어려운 부분인데요. 우리 블라인드 앱이라고 혹시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직장인들이 익명으로 자신의 어떤 글을 올리는 그런 게시판 같은 거죠. 익명이 보장되는 게시판 같은 건데, 본인의 이제 회사 소속이 맞는다라는 걸 인증을 받아야 가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럼 만약 블라인드 앱에 이런 그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고통 피해 사례들이나 그런 것들이 올라왔다. 해서 누구나가 다 그런 얘기들을 막 소문처럼 퍼져 있다. 이런 경우에도 인지한 걸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어떤 경위를 통해서든 알게 되었을 때는 인지를 한 것으로 보고 그에 따라서 이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근데 사실은 블라인드 앱을 했을 때는 회사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해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사망에서는 이렇게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주장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해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게 사실은 피해자가 더 드러나서 오히려 가해자의 초점을 맞추지 않고 피해자의 초점을 맞춰서 제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들이 많죠. 최근에도 뉴스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은데 버닝썬과 관련된 그런 마약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이 비공개, 익명으로 공익 제보를 한 모 이제 과거 그 연예인이 오히려 더 집중됐던 그런 기사를 본 것 같은데요. 그런 일들이 우리 조직 내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규정도 있고요. 자, 그리고 그 사항에서는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이 되었다라고 하면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하고 배치 전환하거나 유급 휴가 명령을 하도록 법령에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5항에서는 이런 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하거나 근무 장소를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해서 피해 근로자의 의견도 듣도록 하고 있습니다. 6항에서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피해 근로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이렇게 근로기준법의 내용을 신설한 겁니다. 근로기준법에 내용은 신설되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을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은 지금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게 참 사실은 쉽지 않죠.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유형 중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지금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이제 매뉴얼에 있는 그런 그 행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예를 들면 그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술이라든가 흡연을 권한 경우 이런 경우도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거든요. 단순히 그거 가지고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강요죄나 뭐 그런 것들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구속 요건에 안 맞는 경우는 꽤 많을 겁니다. 강요죄는 보통 이제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해서 하지 않아야 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아니면은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걸 말하는데 담배도 물론 의무가 있다고 보이진 않고요. 담배를 펴야 되는 의무 이런 게 조직 사원에 있다면 조직 사원에 그런 사원이 있나요? 없죠. 근데 이제
그 조직 내에서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가 다 있으니까 만약에 진짜 조폭 같은 조직이다 그러면 뭐 그런 부분들이 비공식적인 조직 내 룰이 있잖아요. 그런 조직이라면 담배와 뭐 흡연, 뭐 마약은 기본이다, 뭐 이런. 아니 뭐 기본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조직의 전통이나 조직에서 지향하는 이게 법적으로 또는 뭐 그런 거에 테두리에 벗어나는 것들을 요구하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럴 수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이번에 신설된 이 규정의 처벌 규정은요, 괴롭힘을 했다라고 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에 대해서 신고를 했거나 내가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그 피해 근로자 내지 신고한 근로자를 해고 등의 불이익한 조치할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불이익한 조치만큼은 금지하고 있는 거죠. 세부적인 요건 보기 전에 조금만 더 관련된 법령 이제 들어온 신설 내용을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발생 시 조치 사항에 관해서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셔야 됩니다. 기재해서 개정하지 않으면 이 또한 과태료 처분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개정됐습니다. 제37조 업무상의 재해 인정 기준에 추가가 된 거죠.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네, 이 고객의 폭언이라든가 특히 그 텔레마케터, 이 악성 고객 때문에 발생하는 감정 노동자들의 이런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이 이제 업무상 재해에 들어갔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조치 기준을 마련할 것, 지도하고 지원할 것, 이런 의무 규정이 이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러면 직장 내 괴롭힘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요건을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 일단 행위자와 그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사용자와 이제 근로자를 얘기하는 건데 사용자라고 하는 건 우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해서 사업 경영 담당자이거나 사업주이거나 아니면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 대표적으로 인사 노무 담당자라든가 공장장 이렇게 직책 있는 분들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그 사용자 책임을 지는 그 주체에 직접적으로 내가 그 직원을 고용한 그 사업주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파견 사용 사업주도 해당이 된다. 해서 주로 이제 파견이 나가 있으면 이 사용 사업주라고 하는 건 파견법상 파견회사가 홍길동을 뽑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홍길동을 다른 사업장, 우리 그 파견회사에서 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업장에 가서 그 일을 하도록 보내는 거죠. 그게 이제 파견법상 이제 파견 근로자인데 실제로 일은 그 회사에 가서 하니까 파견 직원을 보내주세요라고 한 그 회사에 가서 이제 일을 하는 그런 특성상 이때의 책임은 사용사업주라고 부르는 그 회사에서 같이 책임을 지게 된다. 네, 그리고 이제 근로자 마찬가지 직접 고용관계에 있는 계약서를 쓴 직원이죠. 직원뿐만 아니라 파견 나간 직원도 당연히 이제 해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행위자가 있으면 이제 피해자도 있는 건데 피해자는 계약직이든 알바생이든 아르바이트든 일용이든 다 불문입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그 종속관계 노동법상의 그런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라면 이런 피해를 받았을 때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네, 그리고 행위 장소는요. 자, 표현이 직장 내 괴롭힘이다 보니까 직장 내 성희롱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근무하는 도중에 근무 장소에서만 발생된 게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냐라고 많이 물어보실 텐데 아닙니다. 이 내라고 하는 것은 장소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성을 주로 보시면 되는데요. 근데 외근이나 뭐 출장 나갔거나 회식 장소이거나 기업의 공식적인 행사 장소이거나 해서 그런 장소뿐만 아니라 사적 공간에서 발생한 경우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가능하다. 본래 그 사적 공간이라고 하는 건 직장 내 성희롱 관련해서는 인정이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사인 간의 그런 그 문제라고 이제 봐서. 그런데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떤 공간이든 불문하고 이런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하면 조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사내 메신저, SNS 등 온라인상에서 발생한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내 메신저라든가 우리 뭐 그룹웨어 이런 것도 많이 쓰잖아요. 조직 내에서. 네, 아니면 뭐 SNS 이제 어떤 공식적인 뭐 페이스 뭐 북이랄지 뭐 이런 라인상에서 온라인상에서 이제 그런 어떤 그 특정 직원에 대한 험담이라든가 소문이라든가 이상한 이런 것들을 올리면 그런 문제도 직장 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별표처고 다만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 SNS 등의 특정 인물에 대한 폭언을 하는 등의 행위는 행위자 특정도 어렵고 우의성을 이용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게시판이면 대표적으로 그 블라인드 앱은 저는 좀 떠오르는데요. 블라인드 앱 써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저 또 오늘 처음 들었어요. 블라인드 앱 혹시 써보셨나요? 저희 직원들이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법인도 그러기도 확인해봐야겠는데. 네, 그 블라인드 앱은 그 회사 내가 직원이 맞다라고 인증이 되면 만약에 이제 저희가 다 회사 직원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앱에 가입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글을 올려요. 익명으로. 이거 다 익명으로 되는 겁니다. 아이디만 있거든요. 별명이. 자, 그래서 뭐 뭐 미녀 뭐 해서 제가 만약 누구나 다 알 수 있겠네요. 별명을 해서 절대 모를 것 같아요. 네, 이제 별명을 지어서 올리는 겁니다. 아니, 우리 조직에 직원이 3명인데요. 제가 블라인드 앱에다가 아니, 정씨 요즘 좀 너무 이상하지 않아? 늘 술 먹고 약간 좀 행태도 이상하고 그리고 왜 이렇게 안주를 많이 먹어? 말하면서 이렇게 올리는 거죠. 그럼 누가 보더라도 정 땡땡 씨는 우리 3명 직원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지 알겠죠. 정 씨는 1명밖에 없으니까. 설마 뭐 다른 사람이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그 블라인드 앱을 보면서 정 씨가 변호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가상 얘기하는 겁니다. 정 씨가 굉장히 불쾌하고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 이런 법을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저는 이제 많은 민법, 상법 뭘 만들잖아요. 근데 법이 현실적인 것을 바탕으로 하지 않고 되게 탁상에서 만들어지는 게 많아서 이거를 만든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요. 네, 우리 노동부는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심각하다 이거죠? 네, 이런 많다는 문제들이. 얘기인 거네요. 네, 그래서 여기 실제 조사 결과 2017년도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했을 때는 73.3%가 직장 내 괴롭힘 때문에 괴롭다. 피해를 당했다라고 얘기했고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로는 66.3%가 현재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문을 한 결과를 보고서 이런 법을 개정했단 말씀이신가요? 네, 뭐 설문뿐만 아니라 우리 뭐 이런 뭐 태움 문화랄지 이런 것들은 정말 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었죠. 실제 뭐 개정이라고 보기보다는 그 자체가 규정이 신설된 되었기 때문에 제정에 가까운 건데, 근데 말씀대로 취지는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이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 중요하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어떤 처벌을 하거나 후속에 제재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사실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취업 규칙이라든지 직장 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제 회사 내에서 할 수 있게 어떤 규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 그 자체로서 과연 어떤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고, 아마 이 법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이 쌓이겠죠. 정확하게 우위가 뭔지, 업무의 적정성이 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나오면은 아마 이후에는 처벌 규정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강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해서 일단 직장 내 괴롭힘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네, 그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자, 3가지입니다. 3가지.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네, 첫 번째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이게 되게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이 우위가 뭐냐? 우위는 뭐라고 보시나요? 글쎄요. 피해자가 봤을 때 자기보다 상급자여야 되지 않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아니면, 포지션상으로. 포지션인 지위상의 우위는 좀 이해가 되는데 한번 좀 더 볼게요. 자, 우위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해 근로자가 저항 또는 거절하기 어려울 개연성이 높은 상태가 인정돼야 되고, 행위자가 이러한 상태를 이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민을 저도 좀 많이 해봤는데, 이 우위성과 관련해서 관계 등의 우위. 만약에 소장님과 변호사님이 연령이 비슷하다. 왜 그러세요? 네, 여기 뭐 오빠라고 보고요. 더 많으시다 보고. 네, 근데 만약 비슷한 또래라면 이제 두 분이 동료 직원이란 말이죠. 회사 내에서. 그런데 둘이 좀 치고받았습니다. 서로. 치고받으면 좀 이상할 것 같긴 한데. 자, 이랬을 때 우위가 두 분 중에 누가 있다고 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제 둘이 계속 서로 괴롭히는 거죠. 직장 내에서.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고 그냥 직장 내 상호 싸움이죠. 그냥. 우위라고 하는 것들은 어쨌든 내가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하기 어려운 대응을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걸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만약에 저는 술을 싫어하는데 저 하급 직원, 저보다 밑에 직원이 선배님은 술을 왜 안 먹으세요? 그러면서 자꾸 술을 권한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그러면 될까? 나는 술이 너무 싫은데 제 밑에 애가 날 너무 괴롭혀.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탈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어쨌든 직장 내 괴롭힘이 되려면 적어도 내가 거부를 하거나 대응하기가 좀 어려워야 된다라는 게 우선적으로 들어가 있는 요건 그런 거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이게 참 우위성이라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조건이.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지휘의 우위라는 건 지휘 명령 관계에서 상위. 당연히 팀장 있고 팀원 있으면 이거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직접적인 지휘 명령 관계에 놓여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같은 팀이고 여긴 다른 팀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대리, 과장님, 차장님이에요. 다른 팀인데 저한테 지휘 명령을 내리진 않지만 아무래도 직급상 차장이니까 대리한테 뭐 최대리 이것 좀 조사 좀 해줄래요? 라고 했을 때 이때에도 역시 지휘의 우위에 있다라고 이제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관계의 우위.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습니다. 관계의 우위. 관계의 우위는 사실상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관계가 포함될 수 있다. 개인 대 집단과 같은 어떤 그 수적인 측면, 수가 많은 곳, 연령, 학별, 성별, 출신, 지역, 인종 등 인적인 속성을 가지고 괴롭히는 거, 근속 연수가 많은 사람이 전문 지식이 많은 이런 업무 역량과 관련된 거, 노조나 직장 협의회 등 근로자 조직의 구성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또 괴롭히는 거, 감사 인사 부서 등에서 업무의 직장 내 영향력이 혹은 정규직이냐 계약직이냐를 가지고서 직장 내 괴롭히는 거.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는 거죠. 해서 여기 조금만 더 좀 설명을 드리면 우위성이 있는지를 그 특정 요소에 대해서 사업장 내의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하되 관계의 우위성은 상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행위자와 피해자 간에 이를 달리 평가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된다. 세상에 무한 규정들은 다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보면은 딱 하나로 분류가 되죠. 내가 대응하기에 어렵다. 내가 어떤 얘기를 들었거나 어떤 뭐 지시를 받았는데 그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걸로 저는 사실 다 귀결된다고 하는데 실제로 예를 봤을 때 전문 지식이 가진 사람한테 저한테 뭔가를 지시해서 부당한데 나는 그것 때문에 괴로운데 그걸 대응하기가 어렵다. 왜? 지식이 내가 조금 더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연령, 학벌, 성별, 출신 지역 나왔는데 이건 다 수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출신 지역이 A 지역이 3명이고 B 지역이 2명일 때 A 지역 3명이 B 지역 2명을 뭔가를 했을 때 B 지역은 2명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 아니면 사장이 직속 라인이기 때문에 그 지역 출신들에 대해서 내가 뭘 하기 어렵다. 어쨌든 귀결되는 거는 대응하기 적절하지 않다. 직장 내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내가 즉각적으로 대응해서 뭔가 내 스스로가 조치를 하기가 쉽지 않다. 이것들을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모든 것들이 다 망라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참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지위적 우위로 인해서 톱다운으로 찍어 누르는 거는 판단하기가 쉽고 네. 예. 근데 관계의 우위라고 하는 거는 이런 법률을 만들거나 그런 걸 적용하려면 오류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그래서 마지막에 모호하지만 이렇게 평가해놨죠. 사업장 내 통상적인 사회적 평가를 토대로 판단한다. 통상적으로 이 정도면은 뭐 대응하기 어려워서 우위가 있어 보인다라고 이제 하는데 그 외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거 있기 때문에 달리 평가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왜 둘 간의 어떤 관계가 또 다른 게 우리가 생각할 때 있을 수 있으니까 평등해 보이기도 하고 달리 보이기도 하는데 달리 보지 않아야 될 이유도 있을 수가 있고 평등한데도 평등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니 달리 평가해야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그래서 굉장히 말씀대로 모호하지만은 이건 케이스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질 것 같아요. 사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요건입니다.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이게 이제 공적인 것과 좀 사적인 것은 구분하자 이런 게 아닐까요? 적정선. 네. 뭐 예를 들자면 상사가 뭐 구두를 닦아 뭐 이런 거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용자가 모든 직장 내 인간관계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니므로 행위자가 피해자에 비하여 우의성이 인정되더라도 문제가 된 행위가 업무 관련성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한 것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모든 갈등 관계에 대해서 다 조치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다만 여기서의 업무 관련성은 포괄적인 업무 관련성을 의미한다. 이러니까 또 어렵죠. 포괄적이라고 하니까. 자,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직접적인 업무 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 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거나 업무 수행을 빙자하여 발생한 경우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겠다. 다시 얘기하면 직장 내에 어떤 우의성을 가지고 뭔가 지시가 되었을 때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구두를 닦아와라. 이건 그럼 업무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럼 여기는 벗어나야 되는데 그 사람은 왜 구두를 닦으러 가냐? 상사, 자기가 잘 보여야 될 어쨌든 상사. 직장 내에 상사에 있기 때문에 그런 지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직장 내 우위, 어떤 내가 대응하기 어려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나의 맥락으로 오히려 보는 게 전반적인 이해가 더 쉽지 않을까 싶어요. 네, 세 가지를 다 충족해야 되니까. 자, 이때 문제가 된 그러면 그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걸로 보는 또 인정 이 요건입니다. 첫 번째, 그 행위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누가 보더라도 이건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구두를 닦는 건 업무가 아니야. 뭐 이런 거죠. 두 번째는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이 사람이 보니까 원래 구두를 닦기로 하고 이제 입사를 한 거죠. 그럼 업무상 필요성 인정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춰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구두를 닦으러 내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구두 하루에 뭐 50켤레씩을 닦기로 했는데 그래서 닦고 있는데 그냥 구두를 내주면 될 것을 막 이상한 자태를 막 취하면서 구두를 닦으라던가 이러면 이건 좀 행위 양태가 좀 불량한 거죠. 그죠? 업무상 설사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자, 따라서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는 경우라도 그 행위가 사회통념상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곤란하다. 업무상 지시, 주의 명령에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나 이 주의나 명령을 내릴 때 그 행위 양태가 폭행이나 과도한 폭언 등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역시 또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는 거고요. 자, 문제된 행위 자체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사업장 내 동종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상 근로자에게 이루어진 것이라면 이때에도 사회 통념적으로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그러니까 둘 다 똑같은 일을 하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예를 들면 두 분께 제가 이 사장님이라고 했을 때요. 그 소장님께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니까 소장님께는 최신의 랩탑을 드리고요. 우리 이제 변호사님께는 어디 한번 골탕 먹어봐라 이러면서 한 90년대에 쓸 법한 그런 그 PC를 갖다 주면서 오늘 똑같이 양을 주면서 오늘 내일 끝내라고 하는 거죠. 이러면 괴로우실까요? 괴롭죠. 어쨌든 일을 못하니까 그건 괴롭히려고 하는 짓이기 때문에 어쨌든 괴롭힘으로 볼 수밖에 없겠죠. 네, 상황별 행위 예시에 대해서 우리 매뉴얼에 아주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노동부의 매뉴얼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요건입니다.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네, 이거는 뭐 이해가 되죠? 네, 뭐 어렵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피해를 입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은 해당이 된다는 거겠죠. 네네. 자, 그러면 한 번만 더 정리를 한번 해주실까요? 그 법 요건은 아까 우위라고 하셨죠. 네. 그리고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거나 관계의 우위를 할 것. 이제 거절할 수 없는 상태여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요. 두 번째는요? 직무의 적정성을 어쨌든 넘어서야 네, 된다고 업무의 했죠. 적정 범위를 넘어설 것.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고용 악화했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거나 이 세 가지 요건을 다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다. 근데 워낙 행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이제 문구로 만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근데 뭐 하나하나 개개인의 개별적인 사안을 보면은 아마 금방금방 이해되지 않을까 그렇게 싶은데요. 네, 그래서 제가 두 분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여기 나와 있는 사례들입니다. 예. 이건 인정될지 불인정될지. 자, 육아휴직 후에 복직한 직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하던 업무가 창구 수신 업무입니다. 근데 복직하고 돌아왔더니 다른 업무를 주는 거죠. 예. 뭐 총무 업무부터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뭐 그 사와라 막 이런. 예. 그리고 이제 직원한테 그 다른 직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직원을 내보내야 되니까 따돌려라 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예. 결국은 이 직원은 그런 얘기를 듣고서 우울증을 알고 퇴사하게 됐어요.
자기가 원래 맡았던 거 외에 일을 주는 뭐 적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뭐 직원들 사이에서도 따돌려라. 저 사람은 이제 나갈 사람이다. 그렇게 한다면은 실제 아까 말했던 우위와 업무의 적정성, 그다음에 실제 본인이 피해를 입었고 여기에 대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다면 인정돼야 될 사안처럼 보이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마 이 말미에 가서 다시 한번 원론적인 내용으로 과연 직장 내 괴롭힘은 어떻게 발생이고 왜 이게 괴롭힘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네, 이 결과는 인정 사례입니다. 인정. 가장 표준적인 사례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예. 네, 아무래도 그 임원이 회사에서 이렇게 따돌림을 지시한다는 것 자체는 지위의 우월성을 이용한 거고요. 그리고 본래 우리 남녀고평법에는 육아휴직자가 다시 복귀한 이후에 동종의 업무 또는 그런 그 이전에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를 복귀시켜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무시했다라고 본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직원들에게 뭐 따돌림을 지시하고 어떤 이 책상을 치워버리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은 사회통념상 상당하지 않은 행위라고 보는 거죠. 다음 사례 한번 볼까요? 네.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인정. 말씀드려볼게요. 자, 회장이 운전기사에게 운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서 지속적으로 폭언하고 욕설하고 운전기사 머리를 뒤에서 가격하고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해서 극도 스트레스 속에 운전 업무를 했어야 했다. 자, 이런 사례입니다. 룸미러와 사이드미러를 접은 상태에서 운전하신 적 있나요? 군대에서 하는 운전병들이 하는 전형적인 가혹행위가 이건데요. 아, 군대에서? 네. 원래 근데 군 차에도 사이드 미러가 다 있는 거죠? 다 있어요. 원래 없는 게 아닌 거죠? 예, 찹니다. 근데 실제 이 부분은 직장 내 따돌림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이건 형법상 교육을 받아서 강하게 처벌될 상황으로 그때도 아마 처벌을 받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은 하는데요. 비슷한 사례에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괴롭힘인 것보다는 지금도 어쨌든 이 법이 시행되기 전부터도 어쨌든 규율되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죠. 네, 이건 범죄행위죠. 이런 건 뭐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괴롭힘의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룸미러와 사이드미러 저도 접힌 상태에서 운전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일부러 접은 게 아니고요. 고장이 나서. 요즘은 다 전자동 아닙니까? 네. 뭐 제가 운전을 잘해서 이제 사고는 안 나는데. 다음 사례 볼게요. 회식 자리에서 우리 이제 회식하잖아요. 직장 상사가 소주병을 거꾸로 쥐어잡고 피해자를 가격하려고 위협하고 실제로 그러니까 뭐 때린 건 아니겠죠? 그냥 위협행위를 했겠죠. 소주병을 거꾸로 잡고 보통 이렇게 많이 치지 않습니까? 소주병 뒤를? 저는 금시초문입니다. 안 쳐보셨나요, 우리 소장님? 네. 네. 아, 이렇게 치는 거요? 네, 소주병 뒤로 치면 조금 더 뭐 회열이가 많이 올라가는 줄 모르겠어요. 오늘 좀 감사합니다. 고객들 앞에서 안 치네. 네. 고객들 앞에서도 피해자의 목을 짓누르는 신체적인 폭력을 가하기도 했다. 자, 그리고 부장님과 다른 직장 동료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종이를 던졌다. 아, 종이를 던지면 기분 진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안 좋습니다. 네, 뭐 비행기를 접어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면 종이를 던져서 모욕을 줬다. 이런 것도 누가 봐도 직장 내 괴롭힘이죠. 이런 거는 직장 내 괴롭힘이죠. 이 인정 사례를 매뉴얼에 있는데요. 누가 봐도 괴롭힘 같습니다. 자, 보세요. 자, 대표가 그 운전기사에게 수행비서 역할도 시키고 눈이 많이 오면 맨손으로 대표 차도 아니고 대표의 부인 자동차 눈을 제거 작업까지 그것도 맨손으로. 네, 본래는 이제 업무의 정상적인 범위를 좀 넘어갔다고 보는 거죠. 여기 이제 한 가지 더해서 이런 것도 시켰네요. 직원을 동원해서 대표 개인 밭이 있었나 봐요. 옥수수 수확, 판매까지 시켰답니다. 근데 워낙 분위기가 보수적인 곳이라서 아무도 이해제기를 할 수가 없는 분위기래요. 옥수수 수확과 판매? 네, 뭐 수확 정도는 뭐 농촌 봉사활동 할 때도 하니까 혹시나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면 할 수도 있겠지만 판매까지 시켜서 수익금을 배분했다면 또 모르겠는데 네, 이런 경우에도 직장 괴롭힙니다. 네, 그러면 이거 보세요. 자, 이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의류회사입니다. 디자인 팀장이 팀원에게 신상품 발표회가 있으니까 새로운 제품 디자인을 갖고 와 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래서 디자인 담당자가 수차례 갖고 왔습니다. 시안을. 그랬더니 팀장이 번번이 이거 컨셉이 맞지 않다 이러면서 계속 보완을 요구한 거예요. 그랬더니 디자인 담당자가 업무량이 늘어났다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자면 본인이 좀 일머리가 좀 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고객들의 호응이 어떤지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해 보자라고 디자인 팀장한테 요구할 수도 있거든요. 본인이 어떤 시안을 내놨는데 팀장이 계속 빠꾸를 놓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잘 팔리는지 잘 팔리지 않는지에 대한 건 너의 판단이 아니라 고객의 판단을 나는 듣고 싶다. 이 빠꾸를 실제로 검증해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빠꾸는 전문 용어인가요? 전문 용어인가요? 전문가다운 느낌이 확 들어서 이 부분이 저 용어를 꼭 써야겠다. 그럼 이거 빼주세요. 빠꾸입니다 이거는. 네, 빠꾸는 빠꾸 시키는 걸로. 네, 빼게 뭐 일본어인가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럴 것 같아요. 뭔가가 적정하게 보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골리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해와라고 했다면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될 수 있겠지만은 그게 아니고 일상적으로 정말 보완이 필요한 사안의 일부여서 계속적으로 업무가 쌓인다면 그거 가지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입증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일을 해온 걸 보면 알겠죠. 괴롭히기 실제 위해서. 제가 예전에 공무원 생활을 할 때 저희 과장님이 보고서를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해옵니다. 그렇게 해서 수차례 보완 요구를 해가지고 가서 받고 빨간펜 당하고 받고 그리고 거의 야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 정리를 하고 받아봤을 때 맨 처음 했던 내 보고서와 그렇게 수정은 되고 나서 보고서를 봤을 때 라는 탄식이 나오면 그건 괴롭힘이 아니에요. 충분히 달라졌기 때문에 왜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두 가지로 봤을 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야근을 했어요. 그럼 그건 직장 내 괴롭힘일 거예요. 근데 저는 주로 전자였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이 가능했거든요. 만약 이 사안도 달라진 게 있다면, 보안에 달라진 게 있다면 그거는 뭐 스트레스는 받았겠지만은 직장인 괴롭힘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리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일을 배우는 과정에는 이런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는 건데 이걸 소화하지 못하는 직원일 경우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판단해요. 저는 이제 최근에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이제 전자결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이 직원은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 저한테 이제 의뢰가 들어온 거니까, 문서를 쓰는데 뭐 특별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면 휴가 신청서를 올린 거예요. 전자결제로. 그래서 휴가 신청서를 올렸더니, 여기에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라 라고 이제 해서 반려 처분한 거죠. 그 다시 의사진단서를 첨부했더니 여기에 지금 업무 직무 수행이 불가하다라고 하는 그런 소견을 추가해라라고 다시 또 반려했고요. 그래서 그걸 갖고 왔더니 이거는 너무 늦게 신청했기 때문에 휴가 신청 받아줄 수 없다. 그건 안 해주려고 하는 거네요. 괴롭힘 목적이 좀 보이죠. 네, 그런 경우라면 이건 직장의 괴롭힘으로 될 수도 있겠죠. 네, 이것도 참 판단하기 쉽지 않은 정황이라는 거를 좀 정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는 건 저희도 이제 노동 사건을 하다 보면 특히나 그 해고를 하기 위해서 전 단계로 뭐 책상을 화장실 문 앞에 놓는다던가 아니면 PC가 있어야지만 작업이 가능한데 PC를 다 없애버린다던가 이런 경우 사실 많이 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겠죠. 네, 마지막 사례입니다. 입사 10년 차에 영업소 매니저가 있는데 승진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승진 시기라서 A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상사가 그래도 내가 승진 대상자인데 A를 주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랄까요. 이런 객관적인 평가를 하시는 상사인가 보죠? B를 줬습니다. 그래서 결국 승진해서 탈락됐어요. 이게 이 직원 입장에서는 혹시 고의적으로 나를 승진 못하게 하려고 날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으로 괴로웠다. 자, 이러한 괴로움 어떨까요? 평가라고 하는 거는 다 주관적이라서 주관적인 소양이 있어서 그걸 이걸 괴롭다고 얘기하는 걸 듣고 있으면 괴로울 것 같아요. 본인이 어떤 역할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A를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 없이 승급이 될 뻔할 위치에 있는데 A가 필요한데 상사가 그냥 B를 줬어. 그것 때문에 괴롭다. 이것까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인사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그럴 수 있죠. 네, 그런 관점에서도 있는데 사실은 많은 큰 조직에서
승진 대상자라고 하면 평가를 몰아주게 하는 그런 그 관행이나 문화가 있는 조직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다 몰아줬는데 자기만 유독 몰아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들 수는 있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진 않는 사례들입니다. 관행을 봐야겠죠. 어쨌든. 예. 네. 그래서 굉장히 우리 매뉴얼에서 있는 인정 사례와 불인정 사례들을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오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무래도 다 케이스를 가지고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톡톡 잘라서 볼 수가 없는 거고 피해를 봤다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적정한 그런 피해가 있었느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또는 상황에 대한 이해 정도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물론 저 취지는 이해가 되긴 하는데 그거를 법적인 저런 제도를 통해서 해결한다는 게 사실상 요거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게 아닐까. 작은 손으로 너무나 큰 하늘을 가릴 수 있을까? 어쨌든 이게 시작인데 어떤 문화가 바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되는데 이게 시작이 이렇게 되고 나서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일어나면은 조금씩 바꿔지는 게 아마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전에는 직장 내 따돌림 아니면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들이 형사적 처벌 범주에 들지 않으면은 뭐 딱히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형사적 처벌 범주에 들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적절한 우리가 어쨌든 피해를 보는 사람한테 어쨌든 처분을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실제 가해자들한테는 인사건적인 그 불이익을 조치할 수 있도록 내규를 바꿀 수 있다. 그것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상당한 진전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용을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게 과연 사람이 할 수 있나?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요. 회사 뒤풀이 술자리에서 사장은 술자리에 참여한 전 직원에게 술을 입에서 입으로 넘겨 전달하게 마시는 방법을 강요했다. 한 남자 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받은 술을 몰래 뱉자 사장은 왜 뱉냐며 똑같은 행위를 다시 시켜 먹었어. 이거는 어디 뭐? 저건 거의 세디즘 가까운데요. 이거는 사실 그리고 남직원이 너무 역겨워 입으로 넘겨 역겨워는 사실은 이 남직원이 역겨운 것보다 이걸 쓰는 사람이 역겨워서 썼다는 느낌도 들어요. 사실 이 글을 보면서도 역겨웠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우리 매뉴얼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실제 발생했던 그런 직장 내 괴롭힘 사례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법률이 제정되고 다음 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우리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해당되는 내용을 취업규칙도 개정하셔야 되고 예방 매뉴얼도 마련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정말 직장 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무교육도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네, 오늘 이렇게 노무 토크쇼 직장 내 괴롭힘 그 시행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어떠셨나요, 두 분? 재밌어요. 근데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조직도 수준이 있잖아요. 조직도 수준이 있고 개인도 수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준의 갭이 발생하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표면화됐다. 근데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 장치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할지 몰라도 앞으로 계속 발전하면서 직장 내 괴롭힘 없는 그런 직장 사회가 될 수 있는 초석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사업장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없는 그 날까지 저희 노무자문 많이 의뢰해 주시면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조언과 팁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